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사실 차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때 당시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늘 제목이 좀 너무 그렇다 그러시는 분 계신데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코인이 지금 3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골드. 골드는 아니야. SV. SV. 그 다음에 이캐시. 이캐시. 그래서 3개를 다 합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3개를 다 합치면. 근데 지금 어쨌든 3개가 다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파동을 걷고 1, 2, 3, 4, 5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요 정도의 가격은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좀 이게 너무 분할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분할된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들어놓으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가 왜 나눠졌냐면 2017년 정도에 빗썸이 다운되고 막 비트코인 캐시 거래하면서 막 빗썸이 다운됐던 기억이 나네. 그때 기억나시는 분 4번. 그 소송 걸어가지고 이긴 사람도 있거든요. 빗썸한테. 그래요? 네. 2017년에. 17년에? 전 네. 그때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의 크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그 라따뚜이님이랑 여기 계시네. 네.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때 너무 1메가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쓸 때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1메가바이트가 작아. 작아. 그래서 이거를 수수료도 막 올라가고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막 하니까 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어쨌든 이걸 유지하자. 아니다. 우리 그냥 더 큰 블록을 만들자. 라는 애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이미 잘 되고 있고 그래도 1메가바이트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쨌든 요 블록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범용성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막 그 비탈릭도 의견을 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블록의 크기를 키우자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로저버랑 우지안인데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단행했어요. 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게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럼 아까 로저버? 그게 로저버가 캐시라는 거죠? 로저버랑 우지안 둘이서. 네. 그게 캐시예요? 네. 얘네가 나와서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는데 요 비트코인 캐시를 나눠주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에 되게 잘 나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거의 10분의 1 정도까지도 넘었었고 막 거의 절반에 가깝기도 갔었고 막 네. 절반에 가깝기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엄청 잘 나갔어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막 진짜 위협할 수 있을 정도가 됐었어요. 진짜요? 그때가 17년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가격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똑같이 만들었는데 블록의 크기만 더 커진 거라서 어쨌든 더 많이 쓰이고 더 빨라지고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안 좋은 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 없기 때문에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잘 돼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는 아무래도 우지안이랑 로저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좀 탈중앙화랑 조금 먼 얘기인 거죠. 그냥 대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탈중앙화랑 뭔가요? 그 트론이 탈중앙화 돼 있나요?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어쨌든 나중에 가면은 어쨌든 우지안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우지안의 물량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점점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어쨌든 생각하던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갑자기 이런 새끼가 등장해요. 뭐냐면 내가 사토시다라고 말하는 새끼가 등장해요. 비트코인 캐시의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네.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새끼예요. 사기꾼 맞거든요. 사기꾼. 네. 그쵸. 자기가 사토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사토시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쉬운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기꾼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튼 사기꾼이에요. 네.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블록 크기를 더 늘리자.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늘리자.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늘리고 어쨌든 사토시의 철학을 내가 만든 철학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했으니까 내가 만든 철학을 요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우지안 입장에서는 싫겠어 좋겠어? 싫지. 당연히 싫지.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새끼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지가 사토시라면서 야
그러면 지가 사토시면 비트코인 바꾸던가, 아니면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에 와가지고 이거 바꾸자 이러니까 당연히 싫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랑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지한 진영이랑 크레이그 진영을 나뉘어요. 또 네, 나눠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얘네 둘이 여기서 캐삭방을 제안합니다. 캐릭터 삭제빵. 네, 캐릭터 삭제방을 제안해요. 뭐냐면 해시 대결을 한 다음에 진 사람이 지워 이거예요? 네, 해시 대결해서 지면 그냥 모든 걸 놓고 물러나자. 뭔 말인지 알겠죠? 해시 대결 한 다음에 지면은 그냥 입 닥치고 나가자. 요거예요. 근데 해시 대결을 해가지고 사실 우지한이 무조건 유리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지한이 비트메인이라는 요 채굴 업체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해요. 비트코인도 채굴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채굴하고 이래요. 근데 비트코인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돈이 더 잘 됐기 때문에 이 얘네가 싸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언제요? 요때. 싸우면서 요때.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네, 이거 왜 내려왔는지도 말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때 싸우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더 많이 내려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채산성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으니까 크레이그가 얘는 비트코인 채굴하고 자기는 비트코인 캐시만 채굴하니까 크레이그가 이겼었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채굴 해시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요 우지한이 안 되겠는지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결국엔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한 걸 버리고? 네, 멈추고. 그래서 해시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채굴하던 걸 해시가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뭔 일이 났나? 채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채굴 안 해버리니까. 비트맨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업체였거든요. 뭔 사단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막 팔았구나.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걔네 때문이었어요. 걔네 두 새끼 때문에 네. 요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우지한 이겨요. 우지한 이기면 크레이가 어쨌든 캐삭방 했으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네. 싫은데 하고 하드포크한 거야. 안 지웠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가 자식 남자가 남자가 말이야. 그냥 요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고 그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면 요때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죠. 네. 요때 이제 하드포크가 된 거예요. 하드포크가 되면서 시총이 갑자기 둘로 확 나뉘니까 이렇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는 요때가 된 겁니다. 그럼 옛날의 차트를 보고 저 때까지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요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기냐면 네.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개발자 애들이 채굴 보상의 8%를 개발자들한테 주자. 근데 싫다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돈이.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걸로 하자. 근데 우지한이 봤을 때 그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죠. 내 건데. 내 건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그나마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더 사토시의 의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이게 N이 노드예요, 노드.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채굴하는 쪽 집단이랑 ABC 얘는 개발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때는 뭐 엄청나게 크게 싸운 건 아니고. 근데 나뉜다고 해서 저게 종목이 된 건 아니잖아요. 종목이 됐어요. 저게 네. 무슨 종목이요? 지금 이캐시 요거. 얘가 나중에 이름 바꿔요. 이게 나중에 이캐시로 가는 네, 이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나뉘어가지고 요 비트코인 캐시, 요 BCHN은 비트코인 캐시가 됐고 그냥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BCH, ABC였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때는 뭐 크레이그랑 우지한 싸울 정도로 많이 싸우지 않았어. 네. 그 정도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냥 평화적으로 그냥 나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의 그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가 이름을 바꿉니다. 이 캐시로. 그래서 아예 그냥 컨셉 자체를 바꿔버려요. 네. 예, 해서 뭐라고 해야 돼? 쌈딱 때리네. 송금, 결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바꿉니다. 네. 그런 식의 리브랜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얽혀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비트코인, 요 B가 계속 온 거잖아요. 네. 요 B도 버려. 그래서 이제 요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 이런 쪽으로 하겠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해 갔죠? 네. 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다 이래요. 지금 여기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계속 잘 가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여기가 2만 달러였고, 얘가 2만 달러였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난 이후로 어쨌든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때는 진짜 비트코인 캐시, BSV, 그다음에 이 캐시랑 다 합쳤을 때 차트. 아, 이게 시총이 나눠지니까 저렇게까지 안 오르겠구나. 난 그때 차트.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만약에 걔 세 코인의 시총을 다 합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그냥 요 비트코인 캐시 자체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다른 코인은 여기까지는 다 가던데 비트코인 캐시도 가겠지? 라고 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불장까지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요 기점으로는 네. 여기 있는 코인이랑 여기 있는 코인은 아예 다른 코인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봐도 요 전에 있는 차트를 보면 안 돼요. 요 이후에 있는 차트를 봐야지만 돼요. 아, 이래서 좀 펀더멘탈을 좀 많이 봐줘야 하는구나. 네, 어느 정도의 스토리라인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큼직큼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BSV는 요렇고, 그래서 BSV도 사실 요때는 이제 지난번 불장에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크레이그가 여전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BSV를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 뭐 한대요? 몰라요. 그러니까 소송 걸렸는데 졌어요. 본인이 사토시라는 해가지고 소송했는데 아무튼 졌던가. 아무튼 아니 무슨 자기가 사토시 아니 그걸 소송을 해요? 사토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토시니까 약간 사토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사토시 물량을 누가 죽었는데 그 물량을 자기가 가진다 그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사토시가 혹시 우리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사토시님 보고 있으면 3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토시가 네. 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캐시는 펀더멘탈 몰라요. 전 이캐시 투자 안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어쨌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예 투자 안 하고, 투자할 생각도 잘 안 하고 있는 코인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개발자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개발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요런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캐시 차트도 갖고 왔는데, 이캐시 차트는 요렇습니다. 네. 해서, 요런 상태다. 그래서 지난번 불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요번에는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다. 재밌었다. 재밌었나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전 어쨌든 요 비트코인 캐시, SV, 이 캐시 중에 굳이 하나를 투자해야 된다면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원조? 네. 그렇기도 하고, 우지한이가 원래 이제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똥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좀 조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나. 개발도 하고 있어요? 커밋수 이런 거 개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V보다는 비트코인 캐시가 개발 더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원래 그런 밈이 있었어요. 어떤 밈이 있었어요? 캐시에. 아니. 우지한에 관련된 밈. 좀 써주세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여기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말을 못하겠으니까, 제가 그 밈 엄청 이상한 건가? 우지한에 이제, 뭘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런 밈이 있었어요. 여기, 우지한에 뭘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런 밈이 있었어요. 저게 밈이었구나. 네네네. 역대급 펌핑. 우지한에 뭘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저 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한창 잘 나갈 때, 요럴 때예요. 요때. 완전 옛날이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밈이 있었다. 그런 밈의 선두주자였다. 그때 당시에 이제 크레이그, 우지한 이런 저스틴 선 묶어가지고 그냥 약간 빌런. 네.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새 활동하고 있는 건 저스틴 선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걔네들이 진짜 빌런이었다 이랬는데, 네. 걔네가 제 생각에 시즌 1 빌런이었고, 저스틴 선이 설마 시즌 2에? 아니요. 시즌 2 빌런은 권도영. 그다음에 샘. 맞네. 걔네들이 시즌 2. 그건 진짜 빌런 중 빌런. 저는 사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떨어질 때만 해도 진짜 저 개새끼들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그냥 약과였어. 그냥 권도영과 뽀글이 걔네에 비하면 진짜 그쵸. 뽀글이. 네. 그래서 걔네는 시즌 2 빌런이고
가면 갈수록 시즌 3의 빌런이 이제 요번에 누가 될까?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요번에 빌런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대충 생각해놓은 사람이 있긴 해요. 누구요? 말을 안 할게요. 뭐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종목이에요? 네. 뭐야? 네, 엄청 저스틴 유명한. 선. 누구나 다 유명한 사람. 선이잖아요. 저스틴 선은 이제 거기에 못 껴요, 이제. 빌런 축에도 못 낀다고요? 네. 아무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하겠습니다. 뭐지? 네. 왜냐면 그 권도영도 그렇고 그 샘 뱅크먼 프리드도 그렇고 걔네가 맨 처음엔 약간 정의의 사도처럼 약간 그랬었어요, 원래. 엄청 막 청년 뭐 히어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 네. 젊은 층 성공한 뭐 네네. 20대 30대 뭐 이런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죠. 권도영의 루나테라도 그렇고 네. FTX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고 이러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꽤 많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모시갱이냐? 모시갱이. 누구 말하는 거야? 디파이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NFT? 디파이? 아니 디파이가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프로그램. 네네네. 시파이 디파이 해가지고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엄청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뭐 이더리움을 맡긴 다음에 이더리움을 맡기고 이제 뭐 이더 채굴하면 주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바꿔. 그런 다음에 그걸 또 맡겨가지고 그걸 또 이더리움 바꾼 다음에 다시 그걸 맡겨. 약간 레버리지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막 강아지한테도 막 대출 시켜주고 이런 것처럼. 네, 대출 규제가 완전 풀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출에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계속 쌓을 수 있는. 네. 약간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상승장일 때 상관이 없어요. 네. 담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하락장일 때는 담보가 확 줄어들면서 연쇄 청산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더리움 차트도 그때 연쇄 청산이 나가지고 그때가 저점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11월이 저점인데 이더리움은 그 전에 6, 7월인가 그때가 저점이거든요. 그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연쇄 청산이 나서 그래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이더리움 연쇄 청산.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설마 비탈릭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 비탈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갈링하우스는 아닐 것 같고 셀러는 더 아닌.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미증신 아니죠? 아니야. 네.